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조사 결과 학력 수준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학력 저하 현상은 학생 성장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부산교육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을 예. 맡고 계십니다. 예. 현재 이끌고 계시는 한국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교총 회장을 지금 재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947년 그러니까 해방 전에 예.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1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유치원 선생님들과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예.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15만 6천 명이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이죠. 예. 그래서 교원의 권익 신장과 또 우리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육의 삼주체를 아우르면서 교육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기구나 또 기사들을 보면 사다리 교육, 네. 희망 사다리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평소에 가지고 계신 교육 신념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양대에 걸쳐서 독립운동가 집안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9살 학교를 갔었죠. 예. 9살에 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이 여러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촘촘한 사다리가 필요하다. 제2의 하윤수를 만들고 싶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 사회에 배려를 해야 되고 예.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는 태어났으면 아마 피라미 뭐라고 하나요? 뭐 미꾸라지 붕어도 안 됐겠죠. 가재도 안 됐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그런 그 계층 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교육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자기 꿈이 실현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전 부산교대 총장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 배려의 그 자녀들, 네. 특히 차상위 계층 자녀들, 조선가정이라든지 한부모 자녀 이런 그 또한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 자녀들 예.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함께 힘껏 힘을 보태야 되는 예.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촘촘한 사다리를 놔가지고 정말 그 친구들이 예. 힘이 있다면 예. 그 공정하고 기회를 우리가 줘가지고 예. 그 속에서 자기가 희망을 찾고 꿈을 찾고 실현을 지켜서 이 사회의 계층 간의 이동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이고 또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산 지역의 기초학력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력 격차가 심해진다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부산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아마 지금 지난번에 부산교육청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영어가 현격한 격차가 벌어졌다. 교육의 빈입 부입구가 났다고 그 부산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깜깜이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기초 학력 진단 평가도 해야 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서 자기 자녀가 어느 수준의 실력이 되어 있고 또 학업 성취도가 어디에 도달도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진단을 또 우리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야 이 아이의 특기 적성과 어느 부분이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좀 보완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담임 선생님 이상 더 잘 아는 분은 없다고 봐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진단이라든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빨리 해서 예. 줄 세우기 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줄 세우기 식으로 지금 이 정부와 이 지금 교육청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방금 학업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하게끔 하고 네. 좀 또 힘든 친구들은 잘하게 유도하고 함께 교육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 깜깜이 교육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라든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이걸 해서 우리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빨리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예. 교총에서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예. 강조를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기초 학력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교육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 기초학력 진단, 예. 학업 성취도 평가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좀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지금 우리 인체 구조 같으면 허리 역할과 같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학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되어 있는지 안 하고 있으니 법으로 좀 제정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기초학력 신장에 따른 보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보장법을 정권 차원과 관계없이 해 주라는 거죠. 네. 교육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 진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만큼은 교육에 어디 정치에 애들로 휘둘러진다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우리 보장법을 제정해 주십사라고 제가 국회에 지금 청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의 예. 학업 경쟁력을 또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네. 교육 환경에서도 혁신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초학력 같은 기본적인 걸 챙기면서도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우리가 걸맞게 되려면은 이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렇죠. 교육에 대한 이 정말 이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도 지금 시행을 202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다양한 그 교과목에 대한 이 개설이 필요하고 예.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 교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한 OECD 국가가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8.7명, 18.8명, 20명 미만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24명에서 평균 지금 30명도 있고 우리 부산 지역만 해도 어떻습니까? 신도시의 경우 명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원도심 지역 안에 있어서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었으면 학생 수가 단위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 40명도 넘어가는 데가 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지 않죠. 예.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미만으로 우선에 줄이면서 비대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비대면 그렇죠. 코로나도 이런 어떤 질병이 계속 온다고 본다면은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대응하려면은 예.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해서 고교 학점제와 더불어서 수업의 질 개선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또 학급당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 경쟁력이 네.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 아이들의 1대1 면대면 수업이 가능한 거죠. 네. 예. 과거와는 또 달라졌긴 했지만 또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진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졸업한 이후에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회장님께서는 이 진학 교육과 직업 교육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그렇습니다. 해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공업 계열이라든지 상업 계열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예. 꼭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공업 계열이라든지 상업 계열로 가서 취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하고 난 선 취업 후 진학처럼 예. 지금 마이스터교처럼 그죠? 그렇죠. 그죠 이제 마이스터교처럼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그 인수위 때 제가 교육분과의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 마이스터교 저희들을 설계를 하고 제가 직접 저희들도 함께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마이스터교는 비교적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선취업 후진학도 있듯이 직업 계열이 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대학으로 다 가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취업이 또 안 돼 가지고서는 또 이 뭐라고 할까요? 실업률이 또 고등 실업률이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 것이죠. 아, 그럴 바에야 투 트랙으로 가자. 투 트랙으로. 예. 진학은 진학대로 가고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은 직업대로 투 트랙으로 가서 선취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지금부터 좀 해주십사. 예. 노사정위원회가 예. 정말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부산 기계공고 같은 이 아주 좀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마이스터교란 말이죠. 그쵸. 이와 같이 투 트랙으로 해서 진학보다도 직업군을 정부가 지자체에서 네. 또 교육청에서 이 영역 부분을 선취업으로 해서 후진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선취업을 해서 4년간 대학에 놓은 친구보다도 네. 더 특화가 되고 네. 더 전문성이 되고 확보가 되어진다면은 네. 저는 임금차별 금지 법안 같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가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진학보다도 취업을 통해서 네. 자기의 그 직업 분야를 선택을 하고 성공 사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대 때처럼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곳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진학을 해라. 대학에 가서. 네. 대학에 가서 그 영역 부분을 더 배워가지고 가면은 그야말로 성공 사례가 안 되겠느냐. 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으로만 가는 그런 길을 투 트랙으로 만들어서 진학 가는 길과 직업 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교육의 다양성 두 트랙을 만들어서 가자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오랫동안 제가 주창해 왔던 거죠. 네. 대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학으로 쏠리는 병목 형상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고나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계, 예. 그죠? 마이스터고 그렇죠. 이런 영역 부분을 다양하게 펼쳐서 네. 이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 가고 싶어도 취직이 안 된다. 예. 이 사회 구조가 지금 빙패다라는 것이죠. 그 틀림없이 시청자님들께서도 아 말이야 맞지 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냐 말이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부가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일본의 경우에 보십시오. 제조 비율이 지금 자국민들이 지금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게 지금 40%, 35% 이렇게 나와요. 그 외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다 채워져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조업이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고 그 속에서 진학도 할 수 있는 투 트랙으로 간다면은 그 사회가 굉장한 건강한 사회가 되고 직업계가 또 튼튼해지죠. 네.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투트랙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취업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예.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 이걸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네. 법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것이죠. 동서 간의 교육 격차일 예.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했고 또 지역 발전 속도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생긴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 교육 격차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 서쪽 지역은 좀 낙후됐다느니 뭐 등등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 낙후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문제는 그쪽에 있는 학군들을 이 부산 교육청에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다행복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좀 낙후된 지역에 다행복 학교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간다라는 정책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촘촘한 사다리가 필요한 데는 네.
그만한 교육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시키려고 해야 되지, 다행복학교, 혁신학교 등을 만들어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 시청자님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예. 여기에는 촘촘한, 오히려 더 세심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요. 또 동서 교육 격차 하는데 이 우수한 선생님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쪽 지역에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촘촘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로 하여금 우리가 질적 교육의 질을, 교육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다면은 예. 동서 교육 격차는 꼭 남의 말이 아니라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해소해 가진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원도심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 그리고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의 현장에 있으시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또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도심의 경우 지금 이제 우리 해운대도 그렇지만은 저 동구 쪽에도 보면은 지금 자천초등학교 2018년도에 없어졌고 자성초등학교는 지난 2월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보면은 엄격히 보면은 학교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없애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명 소인수 학교,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개발해서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인권이에요. 그게 또 거기에는 그게 다른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이 대규모 학급 단지에는 학생 수를 지금 20명 이하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급을 분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봅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소인수 쪽은 소인수대로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이 가밀학급은 가밀학급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인수 학교는 소인수대로 반드시 이걸 없앨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와 동창회와 그리고 학생들의 배려를 해서 소규모지만은 그걸 존재시키는 방안도 나는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 대규모 여기에는 하루속히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도 있으려고 봅니다만은,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 그 해서 학급 인원을 좀 줄이면서 그걸 다양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인권을 좀 지켜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렇죠. 세월이 변하고 또 교육 과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 교육의 방향성만큼은 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에 저는 우리 부산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신장, 이 깜깜이 교육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성교육과 이 깜깜이 교육에서 빨리 벗어나서 기초학력 평가와 진단과 또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면대면에 걸맞는 수업을 또 인성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특히 적성이라든지 살려서 지도를 해가야 되는 게 나는 더 시급한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또 부산 교육의 현황과 또 방향에 대한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